오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를 인정했고요. 그리고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죄가 인정돼서 실형 2년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네요. 그리고 어제 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결과 발표까지 이모저모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네,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심 재판보다는 훨씬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은 1심 때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죠? 박준우 전 수석, 정무수석의 증언이 애매모호했었는데요. 청와대에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만들어졌던 문건들이 캐빈에서 발견돼가지고 그 증거로 제출되면서 박준우 수석이 증언을 바꿨습니다. 조윤선 수석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돼서 유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특검팀이 구형한 거는 김기춘 전 실장은 7년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은 6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4년 2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죄가 나왔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 이런저러한, 일종의 좀 거들어주는 그러한 흐름들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엿보였는데, 어쨌든 유죄가 나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형량 2년 선고는 낮은 형량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아까 법조계에서 이모저모 거들어주는 흐름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윤선 변호사 출신이고, 국내에서 가장 큰 로펌에, 몸을 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법조계 내에 그런, 이런저런 떠도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재판에도 왕왕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이렇게 귀담아 들을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것은 청와대고 정무수석실이고 그죠? 네네. 그걸 실행한 건 또 문화체육부인데 그죠? 네.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고 곧바로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차관이나 비서관까지 다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조윤선 전 장관만 유독 그 혐의가 무죄로 됐던 1심 그게 이상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박준우 수석의 증언이라는 게 기억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였죠. 근데 상식적으로 그것은 조윤선 전 장관이 수석할 때나 장관할 때나 상하관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 간접 정황 증거들을 봤을 때 모를 수가 없는 상식이 법관의 눈에는 1심 재판부의 눈에는 상식으로 통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죄가 결정된 것으로 일단 좀 정의가 바로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상으로 좀 돌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가 좀 특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 이른바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거를 판결문에 남겼는데 이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아닌데 판결문에 굳이 전 대통령을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1심 재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공소장이 있다 보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조윤선 수석에 대한 공범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는데 1심 재판에서 참 엉뚱하게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헌법이나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는 정말 판사로서는 이런 판단할 수 있을까 싶은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은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문화국가 원리를 추구하고 있고요. 또 법치주의 앞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지 않은데 보수의 지지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지원하고 진보를 배제하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재판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고 승인을 했고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그런 그 이유를 달면서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에 재판부가 그런 판결문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외교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이유유죄거든요. 예. 주문과 이유로 판결문은 구성되는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문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 유죄 표시를 못하지만 예. 이유 중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다. 예. 특히 문제 있는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을 배제하라. 예. 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을 배제하라. 또 지원을 삭감해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대통령으로서 했다는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검찰이 기소하고 구형한 데에 블랙리스트 관련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면 그 구형량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 판결문이 구형량에 무슨 또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는 국정농단, 이 블랙리스트 포함해서요. 예. 그 18개 혐의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예. 재판이 있고요. 예. 별도로 추가 기소된 그 특활비 그렇죠. 재판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워낙 혐의가 많아가지고 예. 뭐 구형량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는 것은 그거 자체가 뭐 조족지혈과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네. 조사한 대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박범계 전 의원 판사 출신이신데 판사 하실 때 혹시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신 적 있나요? 저는 그렇게 발탁되지 못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행정처가 일선 판사들 동향을 광범하게 파악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검토한 그런 문건들을 작성했다.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네. 청와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네. 뭐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적어도 이거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사법 유린 행위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그동안 법원은 마치 외부로부터 침해 소지가 있다고 늘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근데 사법부 독립이 내부에서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처절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 한 장면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참담하고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 내부에서뿐 아니라 외부와도 청와대랑 이렇게 법원 행정처가 의견 교환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걸쳐서 이미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과 여러 가지 농단 행위들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증거가 없었을 뿐이죠. 예. 김영한 민정수석의 소위 업무 일지에 보면 그것을 충분히 추단케 할 만한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에 조응해서 그것에 화답해서 법원 행정처가 이런 식의 문서들 국정원의 기관요원의 분석 보고서 이상 뺨치는 예. 그 참 좋은 머리로 그 많은 배움으로 그 엘리트 판사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낸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다. 박근혜 국정농단은 능히 그렇게 해왔고 지금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참혹한 참담한 일입니다.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아시지만 혹시나 착각하실까 봐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분들은 행정직원이 아닌 거죠. 판사들 중에 뽑힌 판사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문건들은 가장 엘리트 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그 문건들은 그 판사들이 작성한 거죠. 맞습니다. 판사가 다른 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동향을 하고 어떤 연구회에 가입하고 이런 걸 조사해서 문건을 썼다는 거죠? 소위 정말로 경악할 일은 거점법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뭐 원세훈 재판부에 대한 사찰 능히 할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예. 그것이 드러난 건데 그거보다도 거점법관, 법원 행정처 출신의 법관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거점 법관하고 그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을 뒷조사했다. 소위 말하는 이게 빨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추가조사위원회는 이 문서 가운데 총 760여 개의 파일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보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협조의 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조사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 조사가 끝나지 않은 현재로서는 미완의 조사 결과도 이 정도입니다. 자, 그 정도 결과들 놓고도 지금 그 대법원장은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좀 잘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하겠다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철저한 내부 조사, 자녀 조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이게 무슨 이걸 열어보는 것 자체가 무슨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니 뭐 동의를 받아야 되느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이것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이 그냥 뭐 석가래가 하나 뭐 빠지는 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기 때문에 예. 정말로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강제 수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 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입장을 좀 정리를 하고 내일쯤에 좀 표명을 할까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오늘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드러난 결과로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런 어떤 현상들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제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뛰어들어라. 이것도 참 애매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내일 공식적인 뭐 저희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까 싶습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예. 워낙 이게 지금 중차대한 사안이라 정말 좀 입장 정리가 필요하시다는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일각에서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 수사인데요. 조금 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죠. 예.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 다스 관련돼서 내부 고발자들의 녹취록을 몇 개 공개했었죠? 예. 그 녹취는 누구랑 대화한 것들을 녹취한 것들입니까?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 3개인데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내일 아마 공개 소환 예정인 이상은 씨 아들인 이동형. 예. 이도영 씨와 다스 직원 간의 그 녹취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화 통화한 거를 녹음한 그걸 이제 푸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이런 걸? 그건 저기 우리 정화영 선생님은 그러면 취재하면 취재 다 밝히십니까? 그래도 물어는 봅니다. 일단 뭐 밝히실지는 않았더라도. 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동영 씨가 아버지가 이제 이상은 회장이 다스의 지금 실소유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기는 이동영 자기는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또 아버지 이상은 씨를 말합니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는 얘기인데요.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제가 뭐 프라이버시 때문에 직접 음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 직접 음성을 들어보시면 이동영 이상은 이 사람들이 다스에 그냥 몸을 의탁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생생합니다. 예. 게다가 그 다스랑 관련 있는 계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가지고 또 그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줬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상득 전 의원한테 줬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그건 이동영 씨 직접의 그 녹음 내용은 아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돈을 오랫동안 상당한 6억 이상을 그렇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던 예. 쪽 사람이 예. 아니 왜 우리 이렇게 리베이트 주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갑자기 거래처를 중단하느냐. 예. 돈 돌려달라 하니까 그 돈 이동영이가 그 돈 이상득 이명박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 오리발 내밀더라라는 다른 사람의 전언입니다. 예, 예. 이런 녹취 내용 등들도 다 검찰에 지금 제출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수사가 투트랙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있는데요. 동부지검에는 제출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검찰과 이게 교류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뭐 일단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으니까 검찰도 파악은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내일 아마 그런 차원에서 소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녹취까지 들어보시니까 박범계 의원은 다스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저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저는 MB 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 선생님. 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이상득 전 의원 또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형 뭐 이런 분들이 다 소환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가까운 친인척까지 가는 걸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계올림픽이 있고요. 등등인데 지금 수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위스 140억 반환받은 거, 그다음에 다스 비자금 소유관계 이런 것들이 양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수사를 종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특활비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소환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는 것은 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지금 남북은 화해 무드인데 이 주변 4강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접촉면을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게 뭐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결국 다른 나라들하고 연결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재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예. 이 계기가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 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올림픽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오는 길에 이제 일본도 들려서 오고 아마 예. 아베 총리 만나고 오겠죠. 예. 네. 근데 북한에서도 고위급 인사 올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미국의 부통령하고 회담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회담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하. 지금으로서는 회담이란 건 아주 공식성을 이렇게 내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접촉은 되겠죠. 뭐 예. 개폐막식이라든지 정상급 인사 초청 리셉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오펜하임 노아 데이비드 미국 NBC 방송 사장이 북한에 머물고 있어요. 예. 주간 방송사 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건데 아마 거기서도 아마 간접적인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은 그렇고. 예. 자, 중국은요? 문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 주석을 평창 폐막식에 초청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방중 때. 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답니다. 예. 한정 상무위원은 뭐 우리 언론 보도에는 서열 7위 이런 보도도 났는데 상하이 시장을 오래 지냈고 상하이 당서기를 지냈고 이제 지난해 10월에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을 했는데 상하이 시장을 지낼 때 상하이 당서기가 시진핑 주석이었어요. 예. 중국의 이제 시스템은 당서기가 시장보다 위거든요. 오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이제 애초부터 뭐 쌍중단 이런 걸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북 어느 쪽도 현 상황을 쌍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어떻게든 상황만 보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올림픽 기간만큼은 아무튼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북한 선수단이나 또 고위급 인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한정 상무위원 같은 경우에도 역할이 기대되죠. 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국가 자격으로 이번 올림픽에 그렇습니다. 참가를 못하죠. 도핑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예. 대신 선수 개개인들이 이제 IOC 깃발 아래 참가하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좀 김이 빠지겠죠. 예. 대신에 여기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추미애 대표가? 추 대표가 지난달에 러시아를 6박 8일이나 방문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오래 있었잖아요. 예. 그때 추 대표가 알렉산드로 주코프 러시아 올림픽 위원장 겸 하원 제1 부의장을 만나가지고
한국 응원단이 러시아 민속 의상을 입고 응원하도록 해서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조성해 보겠다 밝힌 적이 있어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당내 대학생위 청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100여 명 규모의 응원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러 외교협회가 아마 주관이 될 건데 추미애 대표가 여기 그 위원장이라고 하네요. 네, 공을 들이고 있군요, 러시아에. 그렇죠. 일본 아베 총리는 아마 안 오겠죠? 예,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은 아베 총리는 이제 지난 15일에 올림픽 참석 여부를 묻는 말에 국회 일정을 보며 생각하겠다. 예산안은 최대 경제 정책이다. 뭐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거의 이제 부정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여러 언론들이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아베 총리가 방한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많이 보도했어요. 결국 여기는 이제 위안부 문제 그렇죠. 때문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이제 일본 정부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유고 이순 주일대사도 지금 한국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다 네. 전달을 했습니다. 그 일본 측의 분위기를 좀 간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예. 최근에 한일 의원연맹 행사가 일본에서 열려가 만찬이 있었어요. 보통 덕담들 많이 하거든요. 예. 여기에서 예. 일본 측 회장이 이제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중진 의원인데 상당히 지한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위안부 합의 문제는 당혹스럽다.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은 착실히 이행하는 게 국제적 상식이다. 세게 나오네요. 우리 의원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측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나서서 나도 변호사 출신이지만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해임되기도 한다. 이건 뭐 우리 탄핵 이야기를 이게 둘러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일본은요 아주 좀 실리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들이 그렇지만은 평창을 계기로 해서 뭐가 급진전이 된다면은 뒤늦게라도 이제 발을 담그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결국 이제 한일 관계가 잘 풀리게 되는 것도 그럼 남북 관계가 먼저 잘 풀릴 때 예. 가능해지는 거죠. 예. 들어올 유인이 되는 거니까요. 예. 아무튼 올림픽 기간 중에 이렇게 뭐 꼭 정상들이 다 오지 않더라도 미, 중, 일러 이 주변 사강도 외교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당연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마 이제 북한 선수단이 대규모로 오고 또 북한에 어떤 고위급 인사가 오는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북한이 예. 어떻게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 사람들도 궁금할 테니까요. 네. 그래요. 평화올림픽이면서 또 외교올림픽의 계기로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